은퇴 후 배우자와 행복하게 사는 법, 황혼 이혼을 막는 3가지 금기 행동.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특히 평생의 동반자인 배우자와 함께하는 이막의 시작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인생 최대 위기로 꼽습니다. 20년, 30년 넘게 각자의 영역에서 생활하던 부부가 갑자기 24시간을 붙어 지내게 되면서 겪는 심리적, 물리적 마찰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조언합니다. 이른바 황혼 이혼이라는 씁쓸한 결말을 피하고 배우자와 금쪽 같은 노년을 행복하게 채워나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멈춰야 할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한 시니어 부부들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이자 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지뢰와도 같습니다. 은퇴 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생소한 동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일터에서 돌아와 잠시 머무는 안식처가 아니라 하루 종일 서로를 마주 봐야 하는 전쟁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예의를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해 배우자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그 치명적인 3가지 금기 행동을 깊이 파헤쳐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련한 인생 전략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3가지 행동은 배우자의 자존감, 독립성, 그리고 안정감을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반복한다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3가지 금기를 가슴에 새기고 남은 인생을 동반자와 함께 평화롭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로드맵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금기 행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배우자의 사생활 영역 침범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두 사람이 한 몸처럼 24시간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우자에게도 자신만의 시간, 공간, 그리고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숨막히는 고립감을 안겨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심리적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계는 개인의 자율성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은퇴 후 남편이 매일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거나 아내가 남편의 취미 생활에 사사건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였던 아내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한 영역이었을 수 있고 반대로 직장 생활만 했던 남편에게는 뒤늦게 찾은 취미가 새로운 자존감의 원천일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을 침범하면 배우자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통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덩치 큰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가 된 것처럼 상대방을 독립된 성인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취미 활동 간섭입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서예나 목공 같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는데 아내가 그게 돈이 되냐? 왜 쓸데없이 먼지만 날리냐? 그 시간에 집안일이나 도와라며 끊임없이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아내가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에 나갈 때마다 남편이 시간과 장소를 집요하게 캐묻거나 심지어 노골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심각한 침범입니다. 배우자의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은퇴 후 잃어버린 사회적 역할을 대체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취미를 통해 그들은 소속감을 느끼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기 효능감을 회복합니다. 이는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활동입니다. 다음은 친구 관계에 대한 의심 및 통제입니다. 은퇴 후 배우자가 새로 사귄 모임이나 오래된 친구들과의 만남에 대해 질투하거나 의심하는 태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만나? 나도 같이 가야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뭘 가르치냐라는 말은 언뜻 애정 표현처럼 들릴 수 있으나 사실은 배우자의 독립된 사회생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시니어에게 친구는 배우자에게서 충족되지 않는 다양한 정서적, 지적 욕구를 해소하는 중요한 지지 기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동성 친구들과 나누는 깊은 공감과 교류는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이를 막는 것은 배우자의 정서적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물리적 공간의 침범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 안에서 배우자만의 작은 성욕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은퇴 후 컴퓨터나 책을 보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려 서재나 작업실을 필요로 할 때 아내가 그곳을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남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정리하고 옮겨버리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화장대 앞에서 편안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려 할 때 남편이 불쑥 들어와 말을 거는 행위 등입니다. 각자 혼자 있을 권리를 보장하는 작은 공간, 그것이 방 한 칸이든 베란다의 작은 의자 하나라도 이를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공간은 배우자가 숨 쉴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전지대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각자의 배터리를 충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함께 있을 때 더욱 긍정적이고 활기찬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배우자는 숨막히는 집을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외부에 할애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부부간의 거리감을 더욱 벌어지게 만듭니다. 가장 큰 주의사항은 존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존중을 해줬으니 나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계산적인 태도보다는 상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진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들도 자연스럽게 당신의 영역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노련한 인생 전략가로서 제안합니다. 배우자에게 나는 당신의 고독할 권리와 자유로울 권리를 지지합니다. 라고 명확히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12시간은 배우자 금지 구역 시간으로 정하여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규칙을 만드십시오. 이때 서로의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캐묻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한 독립성을 지켜주는 노련한 지혜임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은퇴 후 겪는 관계의 90% 이상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되 각자의 우주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황혼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금기 행동은 집안 경제권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간섭하는 행위입니다. 은퇴는 대개 수입이 줄어들거나 고정되는 시기이므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집니다. 이 불안정성을 빌미로 한쪽이 다른 쪽의 용돈, 지출, 심지어 자산 관리까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통제하려 들면 배우자는 깊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돈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항상 예민할 수밖에 없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 심리적 파급력이 더욱 큽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자율성과 존재 가치를 상징합니다. 평생 돈을 벌어왔던, 가정을 관리해왔던, 은퇴 후 갑자기 자신의 몫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당하거나 자신의 지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상황에 놓이면 배우자는 자신이 가정의 일원이 아닌 통제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느낍니다. 특히 과거의 경제권을 가지지 못했던 쪽이 은퇴 후 그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 때 과거의 서러움을 보상받으려는 심리로 과도하게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상 심리는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지점으로 몰아갈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용돈의 허락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성인에게 용돈을 주면서 마치 자녀에게 주듯 허락을 받아 쓰게 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친구들과 소소한 식사를 하는 것까지 아내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반대로 아내가 개인적인 미용이나 취미, 활동 비용을 청구할 때마다 남편이 인색하게 심사하고 깎아내리는 경우입니다. 은퇴 후에도 각자 일정 금액의 자율 지출 예산을 확보하고 서로의 지출 내역에 대해 심판관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품위를 지키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율적인 재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산 운용의 일방적 결정입니다. 은퇴 자금 운용은 부부 공동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상의 없이 모든 투자를 결정하거나 심지어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자산까지도 독단적으로 처분하려는 행위는 신뢰를 송두리째 파괴합니다. 특히 은퇴 자금은 모험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모든 주요한 재정 결정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위험과 기회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결정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비난과 책임이 상대방에게 쏠리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합니다. 부부는 재정 관리에 동등한 파트너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상처를 주는 행위는 지출 내역에 대한 과도한 신문입니다. 배우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지출을 했을 때 영수증 하나하나를 들고 와 이게 뭐냐, 왜 샀냐, 이렇게 낭비하면 노년에 어떻게 살려고 하냐며 치조하듯이 신문하는 행위는 재정 통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폭력입니다. 이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판단 능력을 무시하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시니어 부부에게는 재정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입니다. 배우자의 작은 지출을 문제 삼아 관계 전체를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권을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서로를 신뢰하면 부부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팀이 됩니다. 재정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각자의 자율적인 소비에서 행복감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생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주의할 점은 경제적 능력의 차이를 이용해 상대를 무시하는 언행을 절대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벌어온 금액이 적다고 해서 배우자의 자산 관리 능력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배우자가 전업주부였다고 해서 경제적 무지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 관리는 배우자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부부 공동의 책임입니다. 노련한 전략으로 3대 통장 분리 시스템을 도입하십시오. 1. 공동 생활비 통장 고정 지출 및 공과금 2. 배우자 1. 자율용돈 통장 개인 소비 3. 배우자 2. 자율용돈 통장 개인 소비 특히 자율용돈 통장의 잔액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서로 간섭하지 않겠다는 불문율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통장은 배우자가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독립적인 경제적 영역을 존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제보다는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의 책임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금기 행동은 이미 용서하고 봉인된 과거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들춰내는 행위입니다. 모든 부부는 크고 작은 갈등과 실수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혹은 사소한 다툼이 생길 때마다 수십 년 전의 잘못이나 불만을 끄집어내는 것은 현재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비겁하고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이는 곧바로 감정 쓰레기통과 같은 비생산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들춰내는 행위는 배우자에게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다. 당신은 영원한 죄인이다라는 잔인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새로운 출발과 성숙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관계 회복의 전제 조건이며 용서가 이루어졌다면 그 주제는 다시 꺼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금지된 상자를 열 때마다 배우자는 그때의 고통과 죄책감을 다시 느끼게 되며 결국 대화 자체를 회피하거나 관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과거의 문제로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구체적인 폭력적인 사례는 다양합니다. 과거 실패의 낙인을 찍는 행위입니다. 은퇴 후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수십 년 전의 잘못된 투자나 사업 실패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그때 당신이 내 말을 들었어야 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내가 당신의 삶을 망쳤다는 무거운 죄책감을 반복해서 안겨줍니다. 과거의 실패는 이미 두 사람이 함께 짊어진 공동의 짐이며 현재의 문제만 논의해야 합니다.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은 현재의 논쟁에서 이기려는 비열한 수단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싸움의 올가미 사용입니다. 사소한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본래의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외도 문제 혹은 시댁 친정 문제 등 민감하고 이미 봉합된 문제를 꺼내와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행위입니다. 이는 논리적인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상대를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감정적 협박과 같습니다. 노년에는 감정적 소모가 체력 소모로 직결되므로 이런 식의 소모적인 다툼은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모든 갈등은 현재의 문제에 국한하여 해결해야 하며 과거는 참고 자료가 아닌 완전히 폐기된 문서로 취급해야 합니다. 가장 큰 모욕감을 주는 것은 제3자 앞에서의 폭로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과거의 치부를 농담이랍시고 끄집어내는 행위는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줍니다. 우리 남편이 옛날에 얼마나 심했는데 혹은 우리 마누라가 그때 그 실수를 안 했으면 지금 부자였을 텐데와 같은 발언은 공개적인 망신이며 배우자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이런 행동은 배우자가 당신과의 관계 자체를 수치스러워하게 만들고 당신을 대화와 관계를 피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게 만듭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면 현재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배우자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며 새로운 마음으로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노년 부부의 정신 건강에 가장 이로운 요소입니다. 주의사항은 용서의 정의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만 다시는 상대를 해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의 고통을 잊을 수는 없더라도 그것을 현재의 대화에서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중요합니다. 노련한 전략은 이렇습니다. 배우자와 마주 앉아 진심으로 과거 청산 의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은퇴한 지금 과거의 모든 빚과 잘못은 청산된 것으로 하자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싸움이 격해질 때 한쪽이 다른 쪽에게 과거 금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약속된 행동에 손을 잡거나 리셋이라고 말하는 것을 만드십시오. 이 신호는 논점을 현재로 되돌리고 관계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노련한 부부만의 비상 브레이크가 될 것입니다. 과거는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지키기 위해 봉인해야 할 비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은퇴 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항원 이혼을 막고 행복한 노년을 보장하는 3가지 금기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소중한 사생활 영역과 독립성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둘째, 경제권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거나 간섭하여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지 마십시오. 셋째, 이미 용서한 과거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들춰내어 현재의 평화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이 3가지는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배우자를 향한 존중, 신뢰, 그리고 사랑이라는 관계의 3가지 기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마지막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이 작품을 아름답게 완성하려면 서로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상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노련한 사랑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이 아니며 서로를 책임져야 할 의무만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인생의 가장 깊은 이해자가 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3가지 금기 행동을 가슴에 새기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존중을 표현하십시오. 무관심 대신 관심과 지지를,
통제 대신 자율성을, 비난 대신 격려를 선물하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남은 인생 수십 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이 황금 같은 시간을 감사와 존중으로 채워나가십시오. 여러분의 100세 인생이 동반자와 함께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노련한 지혜가 여러분의 평화로운 황혼기를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